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이 아이콘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다운을 받으시려면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북5 프로 360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북4 프로 360 후속 모델이 출시했고요. 25년 첫 개봉기가 노트북인 것도 처음인 듯 합니다. 사실 북5 프로 360이 10월 달에 삼성닷컴 전용으로 먼저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지근한 맛은 있죠. 이번에 나온 북5 프로 360 과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살펴보면 패키징의 크기가 어마무시하죠. 카메라가 모두 잡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크고요. 일단 이 패키징 자체는 전작인 북4 프로 360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16인치 단일 모델로 출시를 했고요. 색상은 이번에도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것은 그레이 색상이고요. 그레이 색상이 이번에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북5 프로는 전작 대비 비닐 포장이 없어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그냥 밀봉 스티커로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칼도 필요가 없네요. 바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뜯어내면 되고요. 네, 이제 반품 못합니다. 네,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맨 위에 북5 프로 360이 종이 포장으로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 접지형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65W 용량의 충전기이고요. 그리고 본체 밑에는 이 S펜과 충전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S펜은 탭S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S펜과 동일한 모양이고요. 이 블루투스 기능은 없는 모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했고요. 지문이 잘 묻지 않는 매트한 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 색상이라서 실버 색상보다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포트 구성은 오른쪽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USB 3.2 버전의 타입 A 포트가 있고요. 3.5mm 콤보 잭이 있습니다. 콤보 잭이라는 것은 헤드폰이나 이어폰 출력 잭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마이크 입력 잭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콤보 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별도로 사용하실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HDMI 2.1 버전이 적용되어 있고요. 북4 시리즈와 동일한 사양입니다. 8K 60Hz와 5K에서는 120Hz의 화면 주사위를 출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썬더볼트 4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이런 포트 구성도 완전히 전작인 북4 프로와 동일하죠. 그리고 화면을 열어서 보면 전면에 FHD 화질의 카메라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3K 화질의 16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는 맨 우측에 숫자 키패드까지 있어서 숫자만 입력할 때 편리할 듯 한데요. 다만 이 자판의 배열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손이 작은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맨 우측 상단에 보면 지문 센서 겸 전원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터치패드는 전작인 북4 프로와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터치패드를 쓰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북4 프로의 코파일럿 전용 키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이 버튼을 눌러서 AI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탭S 10 시리즈용 키보드 북커버에 있는 갤럭시 AI 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면을 보면 정말 깔끔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AKG 튜닝 쿼드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5W 출력의 우퍼 2개와 2W 출력의 트위터 스피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가로 넓이는 335.4mm이고요. 이 세로 길이도 252.2m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OLED가 적용되어서 그런지 12.8mm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전작 대비 0.3g 더 무거워진 1.69g인데요. 그래서 북4 프로에서 사용했던 보호필름이나 외부 보호필름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제가 아까 미리 켜놨고요.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과거의 노트북들과 큰 차이는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항상 윈도우 노트북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업데이트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모두 끝났고요. 화면이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선명합니다. 제가 OLED 노트북을 두 번째로 사용을 해보는데요. 16인치 크기의 OLED 디스플레이도 정말 화질이 쨍하고 밝아서 좋습니다. 갤럭시 북 시리즈는 이제 정말 완성형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디자인은
정말 깔끔하죠.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스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2세대 인텔 코어 울트라 7 258V 모델인 루나 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CPU는 1세대에 있었던 하이퍼 스레드 기능이 없고 실제 물리적인 코어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P코어 4개와 E코어 4개로 모두 8개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작인 메테오 레이크 대비 성능 향상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멀티코어 성능은 메테오 레이크가 더 좋고요. 루나 레이크는 전성비를 상당히 끌어올려서 전작과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에너지 소모율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성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인텔 제조 공정에서 생산하지 않고 TSMC 3나노 공정에서 제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램은 16GB와 32GB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제가 구매한 1TB 모델은 16GB이고요. 512GB는 16GB 램만 적용이 됩니다. 램의 규격은 전작과 동일한 LPDDR5X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장 메모리도 전작과 동일한 NVMe SS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7이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버전은 5.4 버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11 홈 프리미엄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추후에 윈도우 12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OS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럼 이제 전작인 북4 프로 360 대비 달라진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노트북에도 본격적으로 AI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맥OS도 그렇고 윈도우 노트북도 대세가 되었고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기능입니다. 코파일럿이라는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PC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CPU는 북5 프로 시리즈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인텔 코어 울트라 200V 시리즈, AMD 라이젠 AI 300 시리즈,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X 시리즈를 탑재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CPU들은 모두 NPU 성능이 40탑스 이상의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인증이 된 것이고요. 제가 구매한 북5 프로는 울트라 7인데요. 47탑스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스라는 단위가 생소하실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탑스가 1초에 1조회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7탑스라면 NPU 성능만 놓고 봤을 때 고성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램은 최소 16GB 이상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장 용량은 최소 256GB의 SSD 또는 UFS 규격이 적용되어 있어야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 PC로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파일럿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볼게요. 키보드에 보면 코파일럿 키가 별도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 검색창만 나오고요. 추후에 별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콜 기능과 코크리에이터를 추가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앱캠에서 인물 배경 흐리기 기능과 라이브 캡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앱캠에서 배경 효과에서 인물을 선택하면 배경 흐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자동 프레이밍 기능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라이브 캡션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라이브 캡션 기능을 켜게 되면 설치도 하고 그리고 언어 파일도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셀렉트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이 아이콘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다운을 받으시려면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앱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별도로 해 주시면 되고요. 작업 표시줄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갤럭시 폰에서 사용했던 서클 투 서치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AI 셀렉트 앱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눌러서 보면 우측에 이렇게 바로 관련 검색창이 뜹니다. 그리고 글자 부분만 따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복사 또는 공유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측에서 또 검색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이 트랙패드가 전작 대비 인식되는 포인트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변경하면서 확실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자리 부분에 손목 부분이 닿게 되면 오터치로 인해서 오작동이 발생했는데요. 북5 프로의 이 트랙패드는 가장자리 부분의 인식을 조금 둔감하게 해서 오터치의 확률을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실사용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도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맥북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스크롤 할 때도 괜찮고요. 이 정도면 진짜 마우스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듯한데요. 그리고 전작인 북4 프로에서 문제가 많았던 부팅 속도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원을 꺼둔 상태고요. 자, 동시에 한번 눌러볼게요. 부팅 로고도 바로 뜨죠. 네, 상당히 빠른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12초, 13초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북5 프로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뭐 거의 바로 로고가 나오면서 바탕화면으로 바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북4 프로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을 누른 후에 7에서 10초 후에 로고가 나타났거든요. 북5 프로는 바탕화면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12에서 13초 정도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북의 편한 기능은 바로 갤럭시 에코 시스템이죠. 북4 프로 시리즈에서 개선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북5 프로에서는 완성형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버즈3 프로를 사용할 때 오토 스위치도 부드럽게 잘 작동을 했고요. 또한 이제 갤럭시 북에서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북5 프로에도 전화가 연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도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파일 전송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퀵쉐어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죠.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별도의 클라우드 같은 것을 사용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전송이 완료되어서 사진을 큰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죠. 네,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5 프로 360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양한 활용성입니다. 이렇게 북5 프로 360을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2-in-1이라고 하는 것이죠. 15.6인치도 컸는데요. 16인치는 더 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림이나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북5 프로 360 말고는 대체품이 없을 정도이죠. 삼성 노트도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새로운 기능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줄을 쉽게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 태블릿 모드로 변경하는 것이 귀찮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필기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트 모드로 해서 영상을 볼 때도 편리한데요. 텐트 모드에서는 음질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뚜렷한 음질로 감상하고 싶은 분들은 텐트 모드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틸트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키보드의 입력을 막아주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도 문제가 없죠. 태블릿 모드에서 필기를 하다가 영상을 볼 때 필요할 듯 합니다. 키보드 입력은 디스플레이를 180도까지 펼치면 자동으로 오프되기 때문에 오작동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76W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북4 프로 360과 동일한 용량이고요. 스펙상 사용시간은 비디오 재생 시 최대 25시간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탭S 시리즈의 사용시간과 비슷한 것이죠. 확실히 인텔 코어 울트라 V200 시리즈가 전성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출할 때 보조 배터리나 무거운 충전기가 필요 없을 정도이죠. 그리고 충전은 65W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30분 충전했을 때 35%까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완충은 약 90분 정도 걸릴 듯 합니다. 그리고 USB-C 포트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보조 배터리나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외출할 때 충전기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전작 대비 개선이 된 부분이 많고 새롭게 생긴 기능도 많았고요. 전작인 북4 프로 360 대비 상품성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성형에 가깝다고 봐야 할 듯하고요. 이제 문제는 윈도우의 고질적인 버그인데요. 이것은
사용하면서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싼 가격은 구매를 망설이게 하죠. 하지만 최근 갤럭시 북 시리즈를 보면 가격 방어가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할 때 최대한 할인을 많이 받고 구매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북5 프로 360 개봉기였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